안녕하세요. 주린이 키우기 주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떠한 관점으로 매수, 매도, 그 다음 손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MH 에탄올이라고 제가 2020년 동안 이제 주식을 하면서 나름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항상 1차 기준선, 2차 기준선이라고 저만의 이제 제가 세운 기준선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유의미한 구간을 기점으로 1차 기준선, 2차 기준선을 이제 설정을 해둡니다. 이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때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했다가 갑자기 갭 상승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달 초반에. 그리고 이 갭 상승한 날의 시가를 저는 1차 기준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박스권 구간의 이제 중간 지점을 2차 기준선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때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제가 설정을 해뒀던 1차 기준선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저는 1차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 주가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이 2차 기준선에 도달을 했을 때 저는 2차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큰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날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개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르자 또다시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왔고 이 2차 기준선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날 매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날 매도는 이 1차 기준선 위에서 이제 나온 이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 주가가 이 1차 기준선 위로 다시 안착을 하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니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제 그릇에 맞게 먹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0원 먹을 거 10원 먹은 것이 상당히 배 아프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게임이지 잃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원을 벌든 10원을 벌든 50원을 벌든 얼마든 간에 먹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 없이 먹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먹고 나와도 좋고 5% 먹고 나와도 좋고 30% 먹고 나와도 좋으니까 손절만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절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차 기준선과 2차 기준선을 설정을 해두고 이 2차 기준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이제 손절을 하면 됩니다. 이 손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결단력과 이제 과감함이 필요한 이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절을 아끼다 보면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손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인 FNF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입니다. FNF 역시 제가 작년에 수익을 조금 봤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차 기준선을 이 구간, 2차 기준선을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근거는 보시면 과거를 보시면 우선 2차 기준선의 이제 설정 근거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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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모두 2차 기준선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이 2차 기준선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 1차 기준선은 최근의 저점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최근엔 이 1차 기준선의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최근에도 이 1차 기준선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1차 기준선에 이제 근접을 했을 때 새롭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과거의 매매 내역을 살펴보자면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때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때 박스권을 형성하길래 상승을 하는 줄 알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첫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이 내려오자 이 1차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때 전량 매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의 거래는 그냥 짜투리 거래로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거래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 1차 기준선에 다시 부합을 이제 하고 이제 근접하길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2차 기준선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럼 손절은 언제 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기준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과감히 손절을 할 계획입니다. 손절이라는 것은 언제나 뼈아픈 것이지만 그때 손절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바이오니가 아니라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개인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1차 기준선, 2차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1차 기준선을 설정을 해둔다면 이때 이때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큰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이 구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간을 이제 1차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지지선은 언제로 설정을 해둬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차 기준선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2차 기준선을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이 지지선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신규 진입이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 위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제 접근을 했을 시에는 신규 진입이나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 위에서는 웬만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왔을 시에는 이제 과감히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또 있느냐? 흥구석유?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지지선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예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2차, 3차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지지선에서 매집봉이 있었고 2차에서도 매집봉이 있었고 3차에서도 매집봉이 여러 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이때 이 기준선 아래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도를 했죠. 그 다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지금 지지선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이 6천원 근방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물을 타시거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항상 자신만의 기준으로 어떠한 1차 기준선, 그 다음 2차 기준선을 설정을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시에는 과감히 손절을 하는 이제 습관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다만 매도는 항상 자신의 그릇에 맞게 먹고 나오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되 분할 매도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기준선 매매 외에 제가 최근에 이제 큰 수익을
거두었던 이 대웅이라는 종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제가 약 70%의 수익을 거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웅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 근거는 앞전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흐름으로 하락을 하였다가 이제 십자형 도지 캔들로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베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팅은 주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베팅을 할 때는 항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만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베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것이 오를지 내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종목이 대량의 거래량으로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5일선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베팅을 하였고 약 4일 동안 운이 좋게 70%라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전에 매수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시점을 살펴보자면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상승을 보여주었고 거래량 없이 현재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지켜주고 21선 위에서 십자형 도지 형태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베팅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베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최근 들어서 주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팅을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 이제 장이 시작되면은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2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베팅을 했다면 이 21선을 만약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준선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과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느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십자형 도지 모양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을 저는 주로 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도 주린이인 만큼 항상 과감한 이제 손절과 저만의 기준선을 이제 정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위닉스 혹은 기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해서 이제 이날 판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때 저는 박스권을 보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 근접을 해서 이 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매수를 한 것이고요.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큰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저는 매도를 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수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기관이 최근 들어 다량으로 이제 매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만이 지금 시점에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테마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뜰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니전자와 같은 안철수 테마주, 그 다음 서한과 같은 류승민 테마주 이러한 것들 역시 제가 지금은 큰 수익이 났지만 과거에 이러한 안철수나 류승민 후보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했을 때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때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테마주를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지금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간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주식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린 것 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글로 제가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